안녕하십니까. 예, 항공사 제일 처음 입사하고 처음 교육을 받으면은 회사의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운항관리사의 임무와 책임 이런 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항상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예, 오늘은 항공사 운항관리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첫 시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겠는데요. 회사의 조직도, 운항관리, 종합통제실, 책임, 그리고 가장 많이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게 되는 승무원, 기장의 권한과 책임, 승무원의 스케줄 관리, 저경력 승무원들의 운항 제한사항, 비행 인가와 요건, 운항 기준, 컴퍼니 클리어런스, 공항 사용, 법정 연료, 탑재 연료, 아그토, 웨더 미니멈, 교체공항 기상 조건, 저경력 기장 웨더 미니멈 뭐 이런 사항들을 주로 첫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 한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느 항공사이든지 운항통제본부라고 하든지 종합통제본부라고 칭하든지 다 대표이사 산하의 일반 본부들과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표이사 직할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각 본부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항공사 업무 그렇게 하면은 승객 중심으로 볼 때에 항공사에 예약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고 원하는 날짜에 공항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운항을 하게 되는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운송, 예약 영업, 공항의 운송, 도착지 공항의 운송, 출발지 도착지 공항의 지상 조업, 그리고 항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기를 좋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 그리고 이제 그 항공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하게 되는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종사,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객실의 승무원, 좌석 50석당 1명 정도씩 어사인해서 배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일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180석에서 190석 사이의 좌석수를 가지고 있는 항공기면은 객실 승무원이 이 4명은 기본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운항 승무원, 통상 기장, 부기장 2사람 이렇게 해서 6명이 한 편조로 해서 LCC의 737, 800 같은 기종에는 그렇게 운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명 정도의 승무원을 더 태우기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기내 판매를 한다든지 기내 서비스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노선이 짧은 노선에 비해서 많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보통 탑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50명당 1명의 객실 승무원, 그리고 운항 승무원은 기장과 부기장 2명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항 운송, 공항의 서비스, 승객을 항공기 탑승까지 이 좌석 배정하고 수화물이나 화물을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접수를 하는 그런 운송 직원들,
그리고 램프 부분에서 항공기에 급유를 한다든지 수화물을 탑재를 한다든지 하기를 한다든지 케이터링 아이템을 탑재한다든지 뭐 기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각 분야의 업무들이 나누어져서 항공사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항통제실은 운항통제실, 운항통제센터, OCC라고 하는 Operations Control Center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본사 업무에 해당하는 본부 부서라든지 현장 부서라든지 이 부분에 중간 위치에서 전체를 보고 스케줄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항통제실은 운항통제센터는 오퍼레이션 컨트롤 센터는 대표이사의 직할 부서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각 본부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스케줄을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간략하게 이제 오늘 내용이 전체가 다 설명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통제실 업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의 관리입니다. 시간의 관리. 항공사는 휴대폰을 만드는 휴대폰 제조 회사라 그러면 휴대폰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성능이 좋아야 되겠지만 항공사는 사업 계획이 시간표로 나옵니다. 시간표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안전하게 정시에 그리고 목적지까지 쾌적하게 여행자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통제하고 스케줄의 변경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통제실의 업무가 개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통상은 운항 목표라고 해서 교통수단이 마찬가지이지만은 안전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해야 된다. 승객들에게 시간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시간표는 하나의 약속이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대부분 1분이라도 지연되는 경우를 지연으로 잡고 있고 5분 기준, 15분 기준, 30분 기준, 1시간 기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품질 관리를 정시성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적으로는 안전과 정시 운항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배경에는 경제 운항이 될 수, 효율적인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승객들이 편안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운항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편에 안전운항과 정시운항, 쾌적운항, 경제운항 이 부분들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디브리핑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업무들이 운항통제실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운항관리 그러면은 한 편 한 편의 비행 계획에 대해서 비행을 계획하고 비행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종료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받고 이런 업무들이 되겠고요. 비행 계획을 한다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정확한 비행 시간을 계산하고 법정 연료량을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날의 예약 상황을 모두 운송할 수 있도록 ACL을 확보를 하고 아구토를 계산을 하고 성능상의 제한 사항이 걸리지 않도록 비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비행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한 편 한 편에 대한
비행 계획에서부터 1년의 업무를 운항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운항 관리를 하면은 스케줄대로 운항하면 좋은데 스케줄대로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날씨가 나쁘든지 활주로가 갑자기 크로스가 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통제에서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제에서 개입을 해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통제 업무들은 회사의 사업 계획이 나오면은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연공 통과국이 있으면은 연공 통과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시간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실제 운항까지도 또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실제 운항이 시작이 되면은 정해진 타임테이블대로 계획대로 운항하고 있는지를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비행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긴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24시간 조정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운항 중에 발생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 부서에는 영업, 운송, 정비, 운항, 객실, 각 분야에서 파견 인원들이 나와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LCC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요 부서에서 직접 해당 부서의 유선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 운항 중에 발생하는 사항들은 대부분이 기장이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행의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항공기와 승무원, 승객, 화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행 계획을 브리핑을 받고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데, 비행 계획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항 관리에도 가급적 빨리 통보할 책임이 운항 승무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은 항상 출발을 하게 되면은 램프 아웃 시간하고 테이크오프 시간, 그리고 순항 고도에서 이미 항공기가 노말인지, 목적지에 도착 예정 시간, 다음 목적지에 도착 예정 시간, 다음 픽스의 상공에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보를 해주고, 항공기 상태를 반드시 리포트할 의무가 승무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통제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은 반드시 이 교신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담당자를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간을 모니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내용들을 참조하면 되겠고요. 비상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상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운항 중이기 때문에 지상에 연락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장이 즉각 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회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겠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서 지상의 운항관리사에게 통보를 하고 도착할 때나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을 받아서 결정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항승무원 스케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항승무원은 일반적으로는 2명이 기장, 부기장 2명이 한 편조를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 객실 승무원은 50명당 1명 이렇게 해서
보잉 737-800 같은 경우는 6명이 한 편조가 돼서 운항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근무 시간은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 또 피로도가 안전운항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운항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보면은 데드헤드라고 해서 항공기에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경우, 비행 근무 시간에는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고 승무 시간은 또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상 그라운드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휴식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근무 시간에도 포함되지는 않죠. 지상의 이동 시간은 결국은 이쪽도 포함되지 않고 저쪽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에 스테이를 해야 되는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항공기 임무가 끝나고 호텔까지 이동하는 시간, 호텔에서 그 다음날 공항에 쇼업하는 시간, 지상 이동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은 휴식 시간도 아니고 근무 시간도 아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야간에 휴식을 8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항공편을 지연을 해서라도 휴식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승무원의 스케줄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모든 근무로부터 연속적으로 또 벗어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체크인 시간에서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만 휴식 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쇼업 시간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통제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부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 기장 1명, 부기장 1명이 탑승하는 1편조로 탑승하는 경우에는 승무 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최대 비행 근무 시간은 13시간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 시간이라는 얘기는 항공기가 램프아웃 해서부터 램프인까지의 시간들을 합한 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고, 쇼업을 해서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 중간에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휴식이 아닌 대기 시간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 시간이 비행 최대 비행 근무 시간 13시간 이내라야 된다. 부기장을 2명 태우고 기장을 1명 태우는 보잉 737-800 같은 경우는 12시간까지 승무 시간을 해줄 수 있고, 비행 근무 시간은 16시간까지 해줄 수 있다.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연속 28일 동안 100시간 이내에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365일 동안 1000시간 이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좀 세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28일 동안에 120시간까지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00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실제 항공사에서 운영 시간은 100시간 이내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항공사들의 평균 승무 시간은 70시간 전후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이 되겠고, 그보다 많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보다 적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승무 스케줄 관리, 8시간을 비행 근무를 했으면은 8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내선 오후에 비행을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지방공항에서 스테이를 한다든지 서울에서 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날 비행 갈 때까지는 8시간을 일단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반드시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흔히 얘기하는 최소 장비 목록이라는 MEL을 적용해서 운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 노탐, 날씨 이런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운항을 하게 되겠고요. 비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 시간과 급유량을 확인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는 최종적으로 또 항공기 중량 중심, 무게 중심, 웨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거 이걸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많은 항공사들이 공항의 운송에다가 이 업무를 넘겨주고 있는데 우리 운항 통제 업무, 운항 관리 업무가 최초에는 이 모든 업무들을 다 포함해서 운항관리사가 하던 업무였다. 중간에 운항관리사 양성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운항할 스테이션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웨이트 밸런스 업무를 운송 현장으로 넘겨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 중에 하나다. 선박의 사고라든 것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은 항공기도 이 무게 중심 문제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아무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부분은 다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항공사들이 일부는 운송에 완전히 넘겨준 상태, 일부는 책임은 운항통제센터에서 지고 작성이나 부수적인 부분들은 운송 공항 현장으로 넘겨주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항관리사의 배치 문제. 옛날에는 모든 공항에 운항관리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운항관리사 자격자들을 확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요 공항에만 운항관리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LCC들은 대부분 공항에서 운항관리사를 배치를 하지 않고 본부에 운항통제센터에만 운항관리사를 배치를 하고 있고 지방이나 각 해외 지역에는 안전에 취약성이 있는 공항들, 특별한 공항에만 운항관리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진정 안전 운항을 위해서 각 공항에 운항관리사 배치하는 방식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되는 것이 안전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항관리사의 업무 범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멀티잡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점에 운항통제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공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하고 안전운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컴퍼니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릴리스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항공기의 클리어런스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등록기호 일자 뭐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여기 지금 특정 항공사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예, 특정 항공사 이름이 들어가 버렸는데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번호가 아닌데 들어가 있네요. 예, 이렇게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리스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 이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 프라이빗 플랜으로 계산을 하고, 컴퓨터 프라이빗 플랜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도록 비행기 계획서를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필요한 리리스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항, 또 정규공항, 예비공항, 연료보급공항, 비정공항, 비상공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정연료 이 부분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금 거의 20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법정연료, 탑재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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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토, 웨더 미니멈, 적용력 기장, 적용력 기장, 운영 한계, 이런 내용들을 기초 교육을 할 때에 다루는 부분이다. 회사의 어떤 각 항공사마다 특수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목적공항에 대한 기상 조건의 적용, 교체공항 기상 조건, 뭐 이런 동질기의 재방빙 작업, 비행전 준비 상태, 비행전 브리핑, 뭐 이런 내용들, 합동 브리핑, 언제 할 것인지, 국내선 우대 탑승 제도, 이건 이제 운항관리사의 복리 관련된 부분들, 각 항공사가 좀 다르게 적용, 지역 규칙, 이런 부분들은 운항관리사라도 반드시 알고 업무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항상 항공사에서 실무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있었고, 운항관리사로 직장 생활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대에는 55세 정년이었기 때문에 30세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한 25년, 좀 빨리 취업하더라도 30년 정도면은 운항관리사로서의 직장 생명이 다 끝나는데 지금은 60세로 돼 있죠. 그러니까 30세대에 입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운항관리사로서 재직을 할 수 있다. 근데 인간 수명,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고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운항관리사로 직장을 다니게 될 때에는 지금 정년으로 되어 있는 60세까지를 보지를 말고 여차하면은 70세, 여차하면은 80세까지도 운항관리사로 근무를 해야 될 걸 대비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고 꾸준히 노력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평생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욕할 일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런 개념으로서 업무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언제나 직장 초기에서부터 특정한 지위에 이를 때까지는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고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되겠고 자기의 생각과 업무를 잘 글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어 나가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운항관리사로서 항공사에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성공적으로 운항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파시바라고 이렇게 하는 욕 같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지금 LCC들도 많이 생겼고 항공사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나라 항공기들이 주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들이 그동안에는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 이런 식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러시아 그러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는 느낌. 그렇게 편수가 많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토가 넓기 때문에 자원이 어마어마하다. 그 자원을 아무도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러시아와 교류를 해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말로 러시아어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 앞으로 계속 하면은 좋겠지만은 보니까 유튜브에서 별로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해서 주요한 거 한두 개만 더 앞으로 하든지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통상 한 몇 시간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단 30분 만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일단 일반 그리고 책임과 임무 부분인데 하고 싶은 얘기 거의 하지 못했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운항관리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40년이나 50년 정도를 운항관리사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관리, 건강관리, 실력관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나가시고 평가받는 입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가짐이나 은행 주의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자기 생각과 업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고도 하고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보고 회의를 갔다 오면 회의 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보면은 자기 업무의 정리도 되고 평가 받는 입장에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선에서 스타트를 합니다만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시점에서 항공사에 임원이 되어 있느냐 평사원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자기 노력량에 달려 있고 자기 노력이 평가받는 부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좋은 운항관리사로서 앞으로 더 나은 운항관리, 운항통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항공의 발전과 자기 발전도 같이 도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중요한 부분이 생각나면은 비행 계획이라든지 웨이트 앤 밸런스라든지 특정한 부분들 그리고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고 제가 한 2, 30강이 되는 이 내용들을 다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이걸 들을 사람도 없고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고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면은 봐서 다 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전히 좀 중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한 번씩 강의 내용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운항관리사로서의 삶 그리고 항공사에서 가장 가까이서 근무하는 운항 승무원들 그리고 객실 승무원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송, 영업, 조 그리고 각 지상 직원들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훌륭한 운항관리사로서 통제 역할, 비행 계획, 운항관리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히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